삼성전자 이러다가 정말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이 힘을 점차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간다고 우리가 봐도 좋을까요? 그것을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뭐 계속 현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최대치가 이제 250만 원이어서 제일 먼저 제시한 데는 노무라 증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등이 이제 최고치 250만 원을 전망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것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길, 실적과 관련된 현재 밸류에이션, 이 문제. 실적이 상당히 가시적이죠.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과 구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전에 살짝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30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로까지 성장판을 다시 열은 것 같습니다. 그 큰 삼성전자가 성장 동력이 또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장착이 됐다는 거죠. 실적은 실적대로 좋고 성장 동력은 동력대로 좋은 무결점 거의 완성판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삼성전자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현재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 업체를 투자하신 분들도 삼성전자를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든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애플이나 인텔이나 그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이제 평가가 됐던 건데요. 바로 그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일단 스마트폰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죠. 또 현재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도 좀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를 지나갔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 반도체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순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좋을 때는 좋고 아닐 때는 아닌 나쁜 그러한 현재 실적 변동성이 그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너무 크게 흔들린다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도 반도체만 따지면 현재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DRAM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도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호재도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매년 막대한 시설 투자, 이것을 카펙스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데요. 매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게는 20조, 많게는 30조 원 정도를 계속 매년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계속 당했던 그리고 스티브 잡스한테도 놀림을 당했던 것이 바로 창조적 혁신성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패스트 무버는 되겠지만 퍼스트 무버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을 이제 받았던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적용 PBR, PER을 좀 낮게 이제 적용을 했다는 건데요. 최근에 그것이 변했죠. 전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초격차 전략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격차 전략, 즉 기술 격차를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곳에 더 집중해서 2등 업체와 그 기술 격차를 한껏 벌린다는 전략이 바로 초격차 전략입니다. 그 초격차 전략의 제1대상이 DRAM 공정 미세화였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를 통해서 DRAM 시장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평정되어 있는 상태. 지금 점유율이 현재 50%가 넘어가죠. 그런 정도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현재 공정화 단계로 본다면 현재 18나노 DRAM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2등 업체 하이닉스보다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적당하게 2년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크게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정도로까지 현재 초격차
전략에 대성공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 타겟, 초격차 전략의 타겟을 바꿉니다. D램이 아니고 낸드 쪽으로 바꾸죠. 그래서 낸드 장비 업체들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낸드 쪽으로 바뀌면서 기차, 현재 D램 쪽에 쏠려 있었던 현재 투자 여력을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낸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됐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이제 더 이상 공정 미세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미세화 현재 개발은 중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9월 달경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덜란드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라고 있습니다. 노광kim 만드는 업체입니다. 노광kim 만드는 업체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중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말이죠. 그 얘기는 더 이상 공정 미세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너무 비싸서 한 대당 수천억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서 공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새 그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에 의해서 과점된 상태가 됐고 이미 그렇게 훨씬 전에 되긴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과점 체제 하에서 한껏 누릴 수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알게 모르게 공급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 그로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20% 이하가 되고 있다 하는 것만 매년 거의 30%, 많게는 50%씩 성장했던 것이 비트 성장률이었습니다. 최근으로 20% 이하가 되는 것만 봐도 현재 그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포화돼 있고 포화보다는 성숙기를 지나갔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갤럭시 S8을 출시한다는 거죠. 4월달에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한판 붙어보자는 그런 야심작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I가 탑재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또 홍채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밴드블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승산이 있는 게임이 해서 현재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적어도 분기당 2조 내지 많게 3,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올해 만들어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은 내부적인 혁신성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수혈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비브랩스, 루프페이, 스마트싱, 데이코 얼마 전 하만을 인수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죠. 중소형 OLED 시장은 이제 막 그 시장에 형성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적정 PBR 밴드 12배, 15배. 그리고, PER 밴드를 12, 15배. PBR 밴드를 1.5배, 두 배 정도로 보고, 그리고 맥코리에서 금년 영업이익이 잘하면 51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 그 실적이 실현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내년 실적도 더 좋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의 앞서 얘기했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적정 주가 수준은 250만 원 훨씬 넘어 290만 원 정도 29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잠재력은 보기보다 훨씬 크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